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7번째, 여러가지 방정식, 기말고사의 공통 부분인데 처음에 하는 내용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뭘 오자지? 4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인데 방정식을 푼다는 거,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근 구함.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근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진행하냐면 인수분해를 진행하죠. 하는 목적은 는 0 만드는 식을 구하려고. 그때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조립제법입니다. 근데 조립제법 활용할 때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이 무조건 한 번은 돼요. 다시 말해서 3차는 조립제법을 풀라 그러면 항상 여러분 학년에선 되도록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2학년 가보면 3차함수 그래프를 보면 3차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위아래로 무한히 뻗어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X축과 한 번은 만납니다. 그래서 실근이 무조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4차 같은 경우는 얘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면 조립제법이 되고 실근이 아니면 조립제법이 안 되는데 4차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2번 되고요.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른 방식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눈다. 그리고 3차와 4차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 풀면은 어디를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3차는 일단 1차 곱하기 2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시고요. 선생님 왜요? 2차는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2차는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4차 같은 경우는 목적이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2차는 근의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의 문제들이라면 얘는 이따 다른 방식으로 배우시겠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뭘로 할 거냐면 2차 곱하기 2차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은 역시 2차는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조립제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3차식이 3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4는 0에 대하여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한다면 3차니까 그냥 고민 없이 조립제법 씁니다. 그러면은 1 넣으시면 다 더해서 0이죠. 그래서 3 빼기 4 빼기 4 빼기 4 0 0이 되시죠. 그러면은 1차와 2차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1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뭐 인수분해가 더 되는 경우라면 뒤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2차식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1, 3, 2, 2 여기다 빼기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x-1, x-2 3x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이고요. 4차 중에서도 조립제법이 되는 경우는 예시에 있는 것처럼 x4승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풀어낸다면 얘는 조립제법 되는 걸 쌤이 적어둔 건데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모르겠으면 일단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조립제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0인 거죠. 그래서 일단 1 씁니다. 다 더해서 0이면 1을 쓰는 것.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사라지죠. 그리고 4차는 조립법이 무조건 2번 쓰여요. 그 이유는 얘가 몇 차로 바뀌었으니까? 3차니까. 3차 검정 한 번 되니까 한 번 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2, 4, 3, 6, 0. 그럼 이 식이
x-1, x-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가 는 0이 된다. 그럼 x는 1, x는 2, 그 다음 2차식을 만족하는 값이 돼야 되는데 얘를 봤더니 이 친구는 허근이죠. 그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해를 구하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까지가 기본적인 3차랑 4차를 풀어가는 방법. 첫 번째는 조립제법이에요. 근을 구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조립제법인데 이 4차식 중에서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 2차식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치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복 2차식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는 누가밖에 없으니까 냐면 4차가 그래요. 그럼 복 2차식은 어떤 경우냐 한다면 짝수차만 나와 있는 케이스인데요. x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의 형태가 있을 경우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형태가 보이면 인수분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x제곱을 일단은 뭐라 할까요? t라 할까요? 네.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의 꼴로 바꿉니다. 그때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계속 나누어지는 형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때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로 나누어져요. 그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다시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를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쌤이 교재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쌤이 되는 경우를 안 되는 경우를 예시에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는 되는 경우인데 x4승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3은 0이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겨있는 복 2차식이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복 2차식을 판단하는 방법은 짝수만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쌤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보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t 빼기 3 t 플러스 1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상복구시켜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시겠습니다. 써보면 알겠지만 얘가 왜 조립제법이 안 됐냐면 이거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얘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i예요. 이와 같이 무리수나 허근은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 두 번째 형태처럼 x4승 더하기 5x제곱 플러스 9는 0을 만약 문제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당연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얘도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한단 말이지. 그럼 이 식은 t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9는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완전 제곱식을 쓸 건데 여러분이 빠르게 찾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맨 앞에 있는 친구랑 맨 뒤에 있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을 두 개 씁니다. t 플러스 3의 제곱 형태랑 t 마이너스 3의 제곱 형태. 그리고 나서 전개해서 모양 맞출 건데 t제곱 맞췄고요. 9 맞췄어요. 플러스 6t니까 마이너스 t가 필요해요. 5t니까요. 그 다음 t제곱 맞췄고요. 9 맞췄어요. 빼기 6t니까 플러스 11t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둘 중에 누구를 써먹을 거냐? 마이너스 써먹고 밑에 건 지웁니다.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한다면 원상복구시키면 알게 되는데 원상복구시키면 얘가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이죠. 그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바꿔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방식. 요 방식이 있으니까 요 방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2차식에서 학교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방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치환을 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방법. 그때는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내가 가운데 있는 항을 맞출 건데 그럼 둘 다 만들었을 때
빼기가 있는 친구 살리고요. 아닌 친구를 죽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친구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긴 하는데 저 친구 가지고 하긴 불편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또 뭐가 있냐면 상반방정식 형태가 있어요. 교과 외지만 학교 시험 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상반방정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는 0 같은 형, a 같은 형태. 이처럼 가운데 c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어 있는 형태를 상반방정식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어떻게 풉니까 한다면 이때는 x제곱, 다시 가운데 있는 친구에 이 친구를 묶어요. 그럼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배열할 건데 여기 a, 여기 a라서 a로 묶으면 a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b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c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은 요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곱셈식 변형해서.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도록 문제가 나와집니다.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x 4승 플러스 8x 3승 더하기 17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4차식이 있다. 딱 봤을 때 가운데가 상반이 되어 있다. 아, 그럼 이거 그냥 묶어서 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3차가 나왔어. 조립제법이야. 4차가 나왔어. 모양 봤는데 막 3차랑 1차가 있어. 그러면 그냥 조립제법. 근데 독특하게 이렇게 생겼어. 보기차식. 그럼 치환해서 풀라는 거고요.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럼 상반으로 풀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모양 맞춰 푸는 거예요. 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틀리면 진짜 뚜까 맞아요. 대표가 뚜까 맞아요. 대표 패배였어. 방금 엄청 했잖아요. 아, 누가 대표일지 모르죠 아직. 또 새로운 대표 뽑아야죠. 나이스. 이제 유력하다.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그때 얘랑 얘 뭐 편의상 앞에 적어드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8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7 그때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럼 t제곱에 플러스 8t에 마이너스 2랑 17이니까 플러스 15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t 플러스 3, t 플러스 5라고. 그러니까 앞에 x제곱 그대로 두시고요. t를 원상복구시키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과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가 되고 앞에 있는 x 두 개를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시면은 식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상반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요거 그 내용 써서 해구하시고 그 내용 써서 해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탁탁탁 단계별로 여러분이 식을 보자마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3차는 고민할 필요 없어. 왜냐 우리가 배우는 3차식에서는 조립제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항상 줘요.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3차는 쓰시면 되고 4차는 지금같이 3단계가 있습니다. 조립제법 쓴다? 그럼 2번 쓴다. 안 된다? 그러면 보기차식. 그것도 안 된다? 상반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3차식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그게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미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2차일 때 근각에서 똑같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여러분이 중3보다는 이해가 빠를 거니까 조금은 어렵게 설명해도 괜찮죠? 중3처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왜냐면 이 수업을 어제 중3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억이 나서요. 이 친구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합시다. 자, 이 3차 방식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 a를 맞추시고요.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쌤이 예전에 우리 공통수학 같이 수업할 때 첫날 수업했을 때 곱셈 공식 배울 때 저 사망에 대한 전개식도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고 교재에 있습니다. 공통수학은 교재 펴보시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전개되냐 라고 하면은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튀어나온 식이에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식, 노란색깔 식과 하얀색깔 식이 같기 때문에 내가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은 저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a분의 bx 제곱 더하기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가 노란 색깔의 얘와 같다가 되는데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양 맞추기 들어가는데 여기를 뭐라 하냐면 세근의 합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요. 얘랑 똑같으니까 a분의 c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근의 곱자리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넘겨주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쓰시는 친구.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게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규칙이에요. 무슨 규칙이냐면 우리가 2차식을 풀 때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단 말이지. 이게 얘는 근이 두 개니까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해서 끝난 건데 얘는 근이 세 개니까 그냥 세 개 더하고 둘이 곱해서 더하고 셋이 곱하는 거. 그럼 근이 네 개면 네 개 더하고 둘이 곱하고 더하고 셋이 곱하고 더하고 넷이 곱하는 형태가 그대로 반복이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처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무슨 말이냐? 부호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따라가고요. 그냥 순서는 처음에 거는 다 더하고 두 번째 거는 둘이 곱해 더하고 세 번째 거는 셋이 곱해 더하고 네 번째 거는 넷이 곱해 더하는 방식이라서 3차던 4차던 5차던 다 규칙이 똑같습니다.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는 쓰지 않지만 쌤이 규칙이 똑같으니까 교재에 넣어놨어요. 밑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을 건데 그 표에는 2차식, 3차식, 4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에 쌤이 다 넣어놨는데 보면 다 규칙적이에요. 이게 그냥 외우려면 안 외워져. 내가 과거에 외워봤거든요. 그냥 외우기를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고 나면은 얘가 모든 게 다 규칙이 있구나를 파악하는 순간 근과 계수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자리가 합자리고 두 번째 자리가 곱해서 더하는 거고 세 번째 자리가 셋이 곱하는 거구나. 그럼 3차 같은 경우는 규칙이 반복되는 거니까 마플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 까지만 아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신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2단원 그러니까 미적분 현고 기준 1학기 시험이죠. 아마 쌤이 금오는 2학기인데
형곡은 2학년 1학기 아마 중간고사에 들어가나 높은데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얘 모르면 문제 푸는 속도가 시간이 2배 걸려요.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1분 만에 풀 거냐 2분 동안 걸릴 것이냐 혹은 못 풀 거냐로 나눠지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알아두셔야 된다. 뭐 예시는 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못할까 싶어서요.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믿습니다. 그대들을. 중딩도 아니고 이제 얼마 남았지? 존나 남았어. 대단. 그리고 이 영어는 끝나도 쌤이 잡아놓을 거예요. 왜요? 괘씸해서 면담 좀 하고 보내야겠다. 그거 진실의 방으로. 런닝하니까 겠다 그럼 성적 포기 어때요? 네? 자, 거꾸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죠. 세수. 아침에 세수했어? 네, 했어요. 또 거짓말하네. 오. 거의 왜 거들지? 자, 거꾸로는 세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뭔 말이냐? 식 세우기 할 줄 아냐 묻는 겁니다. 너 식 세울 줄 아니?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가진 3차 방정식이라면 기본적으로는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거꾸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은 2차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은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3차 똑같습니다. 세 근의 합, 둘이 곱한 거의 합, 셋이 곱한 걸 알면은 역으로 식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3, 1, 2를 근으로 가지고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의 식을 세우시오라는 문제가 있다면 얘는 첫 번째는 이렇게도 풀겠죠. 아 뭐야 이거 그냥 x-3, x+3, x-1, x-2라고 쓰고 전개하면 되잖아. 좋습니다. 전개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다는 거지. 세근의 합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0이고요. 둘이 곱해 빼기 3, 둘이 곱해 플러스 2, 둘이 곱해 빼기 6. 그럼 이거는 -7이 되시겠고요. 셋 다 곱해 -6이네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 근각에서 거꾸로 처음 x세제곱 합이 없으니까 2차식은 없고요. -7x가 되고요.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도 가능하셔야 하고요. 요까지 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근각에서 한 게 이거 오케이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거꾸로 식 세우기 안 된다. 그럼 끄덕끄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이게 될 때까지는 학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하는 거는 뭐냐? 3차식과 4차식을 아주 2차식을 다루는 것처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존이 가능해요. 일단 고1 있죠?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대부분 학생들이 선행을 해서 온단 말이지. 그래서 고1 때는 큰 변별력이 없어. 다 선행했기 때문에. 근데 고2 1학기 시험 있죠? 미적분 1이랑 대수는요.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진짜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국고 문제가 졸라 어려워요. 구미 탑3 안에 들어가요. 고2 시험지는. 40점 수두룩 합니다. 우리 누나 한 개 틀렸다는데. 능력이 좋은 거죠. 시험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매년 색깔이 바뀔 수 있지만 작년까지는 구미에서 가장 어려웠어. 그 시험지를 여러분도 언젠가 푸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1 수학을 똑바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라는 역 같은 마인드로 사는 영혼이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온다. 방학 때 학원 잡아놓고 시킬 거예요. 쌤이 방학 동안에는 거의 아침에 나와서 자정에 집에 갈 예정인데 기말고사까지 중간고사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 여름방학은 학원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한번 수학을 해피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 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성적표 가지고 갈 거예요. 몇몇 친구들. 뭐 E 있죠. E 친구들. 우리 학원의 이씨들은 다 성적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네. 찢을 것도 그렇게 없어요? 리로스쿨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래서 없어요. 아이 까먹었어요. 아니요. 찾기 하면 됩니다. 뭐 살 거예요? 네. 보수세요.
컴퓨터로 하면 돼요, 로그인은. 자, 예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들. 요 방법은 쌤이 늘 강조하는 방법인데, 예시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두 번째 예시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곱돼 있나? 쌤, 제곱 안 돼 있어요. 쌤, 좀 더운데요? 패딩 벗어. 아우, 귀여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 얼마 타는 거야? 니도 집 앞 아니야? 여기 창문 좀 열어줘, 옆에. 창문 열어놔, 좀. 창문 쭉쭉 열어. 벌레 좀 들어오고 좋지, 뭐. 아 진짜 싫은데? 뒤에가 좋은데요? 그냥 바지 벗고 있어, 뒤에서. 그 아무도 안 궁금해해. 바지 벗고 있어. 윗도리 벗고. 교복을 벗어. 아, 이거요? 그래. 한 겹이라도 줄여. 한 겹 벗고, 더우면 바지 벗고. 아, 이거 아니, 뭘. 그러면 되지. 아무도 안 궁금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풀이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어떻게 푸는 친구들? 얘를 구하래. 그랬더니 오, 이거 구하라고 나는 배웠지 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2라고 쓸 거지.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3이라 쓰실 거고 알파 베타 감마를 2라고 쓰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다 전개해요. 쟤는 알파 빼기 1로 보여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올 건데 뭐 이렇게 전개까지 하는 것도 귀여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여기다 숫자 때려박아서 2 넣고 3 넣고 뭐 숫자 넣어가지고 답을 내시면 뭐 7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식을 잘 다룬다라는 건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결론은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겠네라고 쓰시고요. 봤더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네.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x 더하기 감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봤더니 1이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1, 빼기 7. 그럼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7이라는 거를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식을 잘 다루는 거고 이런 실력이 높아지셔야지 미적분 1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미적분 1은 수능에 들어간 과목이고 거기가 추론 영역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파트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문과이과가 없으니까 그냥 수학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나마 수학의 꽃은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인데요. 이것도 알아요. 뭔데? 그거 다 반대로 해서. 왜? 왜냐고요? 몰라, 그냥 외웠는데요. 그니까 멍청한 거지. 그냥 외우면 나중에 못 써먹어요. 진짜 그게 왜라고 할 때까지 아셔야 됩니다. 쌤이 강조하는데 개념 제발 그 박스만 외우지 마. 왜 쌤이 그 말하냐면 너희 그럼 고3 때 무너져 무조건. 현곡고 최종 못 맞춘 이유 중 하나 학교 내신 존나 쉽다. 쉬웠다 과거엔. 두 번째는 어려워서 애들 성적 올릴 생각 안 하니까 또 있는데 세 번째는 자꾸 박스만 외우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고3, 3월 모의고사 때 바로 무너집니다. 너희 어차피 너희 학년들은 내신으로만 그냥 못 가요. 수능 최저 맞추셔야 됩니다. 내신 5등급제라서 내신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무조건 수학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못 맞추면 그냥 못 가요. 아마 경북대는 여러분 때도 3합 5이지 않을까요? 공대는 수학 포함 3합 5. 상황 뭐가 뭐지? 아니 세 개 맞춰가지고 2합 5, 2합 5. 경북대는 2합 5다. 의대가 3합이다.
이하부. 두 개 합쳐서 5. 등급이 수학 포함. 두개 합쳐서 오면 2, 3등급 나는 제위. 수능에서. 수는 9등급. 수능 9등급제. 아, 너 산모 친 거. 3만 못 들어. 되게 산모 성적 곱하기 2 하시면 그게 고3 성적입니다. 10등. 너 몇이지? 기억이 안 나. 저 3번 50점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산모 때 나온 성적표 있죠? 되게 그거 곱하기 2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5등급 밑으로는 최종 못 맞춥니다, 그거. 그러니까 1등급인 친구는 되게 한 2등급 받고요. 한 2등급 친구 한 4등급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3 때 가셔서. 거의 생판 처음으로 하실 건데, 압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직면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고3 때 해야 된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을 기르려면 고1, 고2 때 시키는 거 쌤이 딱 시키는 것만 해. 쌤이 드리는 교재에 있는 모든 개념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과 시험 대비 때까지 하는 부교재와 학원 시험 대비 교재 있죠. 거기까지만 고1, 고2 때 하시면 돼요. 더 바라지도 않아. 그것만이라도 다 해놓으시면 고3 때 성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고3 때 어차피 고3 때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고3 때 다시 그걸 하지 않도록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누구든 수능 2등급까지는 쌉 가능해요. 수능 2는 받습니다. 2 받으면 의대 빼고 다 붙을 수 있어요. 올 2등급? 아니, 수학 말이야, 수학. 수학하고 있는데 뭘 어디든 뚝배기 깨버리니까 진짜. 올 2등급이면 서울권 가능합니까? 연대 가요. 올 2등급이요? 고대 가요. 정시로 가도 고대 가셨어요? 네. 오케이 그럼 나 정시 못 가요. 그러니까 영훈아 못하니까 내신 챙겨. 형국과한테도 지는데 무슨 수능이야. 장난입니다. 정시 파이터. 자, 만약 난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 그럼 보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이번 기말고사 올백 받으면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의지 없으면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만한 의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내신 던져버리면 무조건 수능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럼 몇 년을 더 할지 몰라. 웬만하면 내신 챙기세요.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 솔직히 형국고 불가능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못 가요. 왜? 내신으로 대학 갈 때는 2과목만 맞추거나 3과목 맞추면 되는데 수능은 전 과목 다 봅니다. 달라요. 그래서 못 가. 갑시다. 근을 역수로 가진 3차 방정식.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 있다 합시다. 내가 이 친구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때 내가 새로운 방정식 구할 건데 그게 누구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구할 건데 쌤이 이거 설명을 다르게 할 겁니다. 교재 말고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죠. 내가 이 친구를 fx라고 해보자. 그럼 fx는 0이 되는 근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뭔 또 마이너스야? 저 x에 뭘 넣으면 돼? 알파랑 베타랑 감마 넣으면 되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가? 맞아요? 그럼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인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근 모양 바꾸기가 이번 형국고 중간고사 20번이었나요? 객관식 맨 뒷페이지 하나, 둘, 셋, 26, 여기 몇 문제였나요? 22개였나요? 22문제? 21, 21, 20, 19, 18번, 18번이었네. 2차 방식 식세우기 문제. 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무조건 중간고사 식세우기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 나왔죠? 2차 함수 그래프 밑에 문제. f 알파가 뭐 베타 플러스 얼마고 f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얼마다. 그때 fx 식 세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시험 기간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 형은 그 수업 3번 들었는데. 자, 쌤 이때 핵심 뭐랬냐면 껍데기가 뭐야? 껍데기가 F 그럼 껍데기는 뭐랑 뭐랑 뭘 넣어야 0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야 0이 되죠. 근데 쌤이 이렇게 바꿔볼까?
껍데기가 뭐라고요? F. F.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알파. 그럼 내가 알파가 되려면 X 얼마 넣어야 돼? X에다가 알파분의 A. 1. 1. 또 베타분의 1. 감마분의 예.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죠. 왜냐면 내가 X에다 뭘 넣을 거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넣을 거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 X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 X분의 1 대입해요. 그럼 X세제곱분의 A X제곱분의 B X분의 C 더하기 D는 0이고 양변에 X세제곱 곱해주면 DX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가 바로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정확하게 개수가 대칭이 되죠. 순서가 뒤집어지시면은 그게 바로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고요. 2차, 3차, 4차, 5차 다 똑같습니다. 쌤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교재에 다른 방식의 설명 적어놨어요. 아예 다 풀어갖고 설명하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의 모양 바꾸기라고 하죠. 공통수학 2 함수 파트 가면 이걸 뭐라고 배울 거냐면 합성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는 꽤 어려운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켤레근인데요. 켤레근. 켤레근 기억하시는가? 뭔데? 그 실수일 때는 허수고 그러니까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는 그대로 허수와 극부 바뀌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없잖아요, 쌤. 넌 똑바로 모르면서 아니 다 부호 바뀌어요. 아니 왜요? 자, 유리수 안 바뀌- 개수가 유리수면 무슨 근을 가져? 무리수. 물이 켤레근을 가지죠. 네. 그래서 켤레 무리근을 가지고요. 왜 그렇다고 했어? 유리수를 아무리 곱해도 무리수를 못 만드니까. 그 다음은 개수가 뭐면? 실수면 무슨 근을 갖는다고요? 켤레 허근을 갖죠. 예를 들어 개수가 유리수다라고 시작을 하고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죠. 이게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쌤이 만약 학교쌤이라면 좀 낚을 거예요. 개수가 실수인데 무리수 줄 거야. 그럼 그때는 켤레가 아니에요. 대입해야 돼. 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틀리지 마, 제발. 이게 아마 맨 마지막에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 지금 한 문제에 쌤이 찝어드리는데 만약 학교 시험에 나왔다. 틀리지 마세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켤레 무리근이야. 근데 문제의 시장이 개수가 실수라고 주고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 줬어. 근데 개수가 실수래. 그럼 2 빼기 루트 3이 근이 아니에요. 대입하는 거야, 그땐. 이거 아니야.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일 때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 A 플러스 BI가 하나의 근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A 마이너스 BI라고 쓰는 거예요. 켤레근은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외우면 틀려요. 그러니까 학교가 진짜 시험 어렵게 내겠다. 전 이런 데 낚을 거라 생각하는데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이런 거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렇게 써먹습니다. 예시 하나를 보고 가보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줬냐면 실수 ab라 했으니까 개수가 실수네. 그러면 무조건 이 친구가 나왔다. 다른 하나는 얘인 거야. 근데 한 개 더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라고 하면은 앞서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여기 자리가 세 근의 합자리라서 세 근을 더합니다.
그 값이 3이다라고 적어요. 그럼 이 세 근의 합에서 이 네모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는 세 근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더하기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그 값이 a다. 이 친구가 2가 되시고요. 얘도 2가 되니까 a는 4다라고 찾는 거고요. 마지막 b의 자리는 세 근의 곱자리니까 세 근을 곱하셔가지고 마이너스 b다 쓰시면 b는 마이너스 2다라고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식의 켤레근을 활용한 근과 계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학교 시험에 꽤 나왔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중근을 갖는 3차 방식. 이것도 중간 기말고사 단골 손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 자주 나와요. 뭐? 중근을 갖는 친구. 생각해. 이거는 생각하는 거 외우지 마. 머리 써. 영어나 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제일 무거운 거.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라 읽어요? 대가리. 대가리. 몇 차식이요? 중근 갖는다고요? 3차. 자, 3차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 몇 가지 있어? 2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3차는 몇 차와 몇 차의 곱을 나눌 수 있어? 1차랑 2차. fx 씁시다. fx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1차 곱하기 2차라고 할게요. 너희가 고1이니까 중등보단 이해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제발 이해해 주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기엔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면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2차가 중근을 가지면 돼요. 단 1차의 근과 근과 달라야 돼요. 왜냐? 1차랑 근이 같으면 3중근이 돼요. 근이 3개짜리를 중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3중근이라 따로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1차의 근 하나랑 예를 들어볼까? 알파라 그러자. 그럼 이 2차식이 알파랑 베타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중근을 가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여기가 알파고 베타로 중근을 갖는 방법과 알파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를 0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해. 그래서 알파를 찾아. 그럼 미지수 줄어들 거거든. 조심할 건 다시 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나머지 근이 알파가 되어버리면 탈락이야. 그럼 3중근이잖아.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얘 혼자서 중근일 거냐 아니면 반반 쪼개서 중근일 거냐는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교재에는 쌤이 뭘 넣어놨냐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총 4가지 나눴는데 3차는 이 4가지가 다고요. 이 4가지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4가지가 나올 거야. 그게 뭐냐? 서로 다른 세실을 갖는 경우랑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갖는 경우랑 3중근과 실근 하나랑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로 나누어 지시고요. 중근 갖는 조건은 쌤이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서 이것도 근 판별 조심해야지. 일단 3차는 무조건 실근은 하나 무조건 가져요. 실근 한 개는 확정이야. 실근 한 개 확정인데 두가 나눈단 말이야. 실근이 3개일 거냐 실근 한 개에 허근이 2개일 거냐. 그럼 누가 결정해? 판별식. 2차식의 판별식이죠.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되고요.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3차를 제발 3차로 푸는 하지 마. 3차는 1차와 2차의 곱이야. 2차는 근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으니까 2차식의 판별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은 복 2차식의 근의 판별인데 이까지 나올까 싶지만 어려운 나올 수 있겠죠. x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이 있어요. 복 2차식 어떻게? 치환하지? 그럼 내가 x제곱을 t라고 두겠지. 그러면 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는 0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 친구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근의 뭐에 따르면 부호에 따라서야. 이 친구 근은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건데 생각해봐. 방정식 구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아니야. 뭘로 판단하냐면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봐. t가 양수로 나와. 여기까지 돼? t가 양수야. 그러면은 t가 누구였냐?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양수지. 그럼 얘는 뭐야? 실근이야. 근데 만약에 t가 음근이 나와. 그러면 x제곱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근데 t가 허근이 나와. 그러면 x제곱이 허근이지. 이 경우도 허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복 2차식의 형태가 있는데 제가 실근 갖고 싶대. 그럼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양근을 가져야 돼. 혹은 0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00이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말할 거라고.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라. 그럼 무조건 양수가 되셔야 됩니다. 양수가 아니면 다 허근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 부담감. 영훈이 이 점심 배고파. 먹은 양만큼. 진아야, 집에 가서 뭐 먹지 말고 자렴. 닭발 먹고 싶어요. 패딩 빼야지. 패딩까지 아니었어. 병량 패딩. 바람막이. 진짜 다이어트. 쌤은 오늘 왔어요, 집에 드디어. 들러도요? 네. 쌤이 드레싱을 다 만들었거든요. 내일부터 저는 풀떼기 먹습니다. 닭가슴살이랑. 진짜 싫어. 제가 제일 먼저 뺄게요. 제가 쌤 빼요 구구 가요. 제가 제일 먼저 빼면 저 영을 뺨 때릴 건데요. 도대체 그거랑 쌤이 다이어트. 제가 제일 먼저 빼면 영훈이랑 진아랑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러닝크루 멤버들 뺨 때릴 거예요. 미치가 8명 깜 때린다고요? 네. 7명을요? 네. 때린다고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뺐으니까 열받잖아요. 미치거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뺄 예정인데 제가 제일 먼저 뺐다? 때릴만 하죠. 그건 맞네. 네. 그건 맞네요. 이거 맞잖아. 인정해. 20kg 가면 네. 20kg 뺄 예정이니까요. 제가 먼저 20kg 뺀다? 그러면 이게 쌤. 네. 그러면 뺨 때려도 되죠. 한 번만 아프면 5kg 빠졌어. 네. 진지하게. 요즘 건강하시네. 많이 먹어서. 갑니다. 진짜 닭발 먹고 싶어. 자, x세제곱의 이거 1의 허근,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 나오거든요. 오메가라고 불리는 그 친구. 이거 어떻게 푸냐? 그 박스 다 외우냐? 지랄하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저도 안 외워요. 이거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의 허근을 오메가로 합시다.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 대입 하나 합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자, 두 번째는요. 넘겨서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입니다.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그럼 오메가는 누구 거냐? 이 친구가 오메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식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허근이지. 근데 허근 항상 뭘로 나와? 마이너스 켤레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친구의 바를 켤레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근과 계수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를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1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여기까지.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을 한 개 나눠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바로 오메가 바랑 같습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다 표에 있는 건데 지금 외우는 게 아니야. 쌤이 지금 적은 것처럼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적고 푸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같은 방식입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알파 세제곱이 얼마야? 알파 세제곱이요? 이번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에요. 씩 넘깁니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1이지. 알파 플러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알파는 요 친구 겁니다. 대입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 켤레니까 알파 바의 제곱 빼기 알파 바 플러스 1도 0이고요. 근과 계수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1이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고 이게 바로 뭐냐? 마이너스 알파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쌤이 지금 외워서 적은 게 아니라 인수분해한 다음 대입했단 말이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에 들어가면 틀릴 일이 없어. 근데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자꾸 외웠던 걸 기억하려고 하니까 틀리는데 얘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식을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2차 식이 허근이라서 그 친구를 가지고 풀겠다는 거야. 대입하고 극락에서 써서. 근데 난 과거에 외우랬거든.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졸라 외웠어요. 왜냐? 이땐 그때가 여기파다 제일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원리를 익히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은 외워야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건 외워야죠. 공식인데.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만 기억하면 나온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뭐 예시는 쌤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 마지막.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이요. 이거는 진짜 아닌데. 지랄하지 마. 영훈아, 토요일날 시험 쳤는데 틀리면 진짜 너 맞아. 너 다 안다 했는데 연립 2차 방식 파트 틀리면 저요? 토요일에? 3교시에 쌤은 시험 3개 치는 거예요? 뭐뭐 치는데요? 이거랑 그거랑 저거랑 뭐요? 그거랑 기억이 이거랑 안 나요, 쌤. 그거랑 이거 저거랑 뭔데? 진심 부정반응식 빼고는 다 알아요. 진심 배고파요. 우리가 지금 예, 저도 배고파요. 쌤 어제 1일 일식 하잖아. 그냥 꼬르 소날코드 진짜. 예, 저도 날 나요. 저 한 끼 먹었어요. 지금 몇 킬로 쌤 빠졌어요? 저도 한 개 먹긴 했어요. 근데 상맛이 좀 많이 먹어요. 선생님 지금 4일 차인데 몇 킬로 빠졌어요? 몰라요. 뭐 1, 2kg 빠졌겠지 뭐. 쌤 새로운 거 주면. 영훈아 몇 킬로 쪘어? 저요? 저는 찌진 않았습니다. 또 구라치네. 진짜. 쌤 쓰라도 맛있어요. 샐러드요? 내일 드릴까요? 네. 쌤이 만든 드레싱인데. 맛있어요? 아니 그냥 먹을 만한 발사믹 소스에 올리브유에 발사믹스 먹을 만했어요. 예, 설탕은 안 들어갔습니다. 발사믹스 대신 달달하고 양파 좀 섞여 있고 그냥 건강식이에요. 그거 먹을래요. 닭가슴살 쌤 내일 챙겨드리겠습니다. 5,000원 챙겨오세요. 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것도 달라요. 1차식과 2차의 조합 그리고 2차와 2차의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지한데 첫 번째 1차와 2차 조합이 어떻게 해? 1차식을 2차에다가 대입해서 풉니다. 자, 두 번째는 2차와 2차는 항상 이렇게 나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하게 돼요.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 돼.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야 돼요. 인수분해 되게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되는 무슨 말이냐면 1차 곱하기 1차로 바뀐다는 거야. 다 할 거면 예시. 어떻게 하냐? 대입 한 번, 대입 한 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 2차는 무조건 1차와 2차로 바꿔서 푸는 건데 1차를 주어지면 쉽게 풀고 2차가 있으면 인수분해 해야 된다.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예시. y-x는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해요. 이거 푸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위에 있는 거 1차식이죠. y는으로 정리해요. 그럼 y는 x 플러스 1 어떻게? 대입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4는 0. 2로 나누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제로. 인수분해합니다.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3는 제로. 그럼 x 값이 3과 마이너스 4가 나올 건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y도 있죠. x가 3이면 y는 4가 되시고요. x가 마이너스 4면은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와 2차인데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과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이 있다. 이와 같이 1차식과 2차와 2차가 묶어져 있는 형태는 보시다시피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간단한 연립이 바로 안 돼. 하지만 위에는 봐봐. 인수분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 먼저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라고 일단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y는 2x 또는 y는 x가 되죠. y는 2x 또는 y는 x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밑에 있는 식에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y가 2x다. y 대신 2x 넣어. 그러면 2x 제곱 4x 제곱 얼마가 돼? 2x 제곱 4x 제곱 8x 제곱 8x 제곱이네. 그럼 8x 제곱이 8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x가 1이면요 y는 2가 되시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x랑 y 같대요. 그래서 y랑 x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y는 지금 x 넣어요. x제곱, x제곱, 4x제곱. 그럼 4x제곱이 8이니까 x제곱이 2다.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그럼 x가 루트 2면 y도 루트 2가 되시겠고요.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2차와 2차는 기본적으로 4쌍의 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4쌍 다 적으셔야 됩니다. 빼먹으면 틀려요. 그냥 못 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대칭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식도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요. 대칭식은 이렇게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바꾸었을 때도 식이 바뀌지 않는 친구를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칭식의 경우는 어떻게 풉니까 한다면 x 더하기 y를 a라고 두시고요. x 곱하기 y를 b라고 둡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가 빼기 5 2x 더하기 2y 플러스 5xy가 44. 자, 식을 딱 봤었을 때 뭐야 연립식인데 2차가 없네. 근데 뭐야 독특하네. 그럼 딱 하는 거야. x 자리에 y를 y 자리 x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꿨는데 식이 똑같아. 그럼 대칭식이구나. 그럼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식은 a-2b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이고 밑에 있는 식은 2a 플러스 5b가 44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위에 있는 식을 2배 해요. 그럼 2a 마이너스 4b가 빼기 10입니다. 그리고 두 식을 빼요. 그럼 9b가 54가 돼요. 그럼 b 얼마야? 6이 되겠죠? 그럼 b가 6이면 a 얼마? 7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x 더하기 y가 7이고요. x, y가 6인데요.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쓰시면 되고요. 간혹 안 보일 때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인 t를 세워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인수분해서 t-1, t 플러스 6은 t-6은 0이다. 그럼 t의 값이 1 또는 6인데 t가 누구냐면 xy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1이면 y가 6이 되고 x가 6이면 y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 형태가 대칭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대칭 연립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애들이 맨날 저렇게 풀다가 갑자기 나오면 뜨억한단 말이지. 모양은 x랑 y의 위치를 바꾸어도 식이 똑같다면 합을 a, 곱을 b라고 바꾸어서 푸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공통인 근을 가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그 연립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푸냐? 일단 공통근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풀 건데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ax 제곱 더하기 뭐 ax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a 프라임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인가요? 공통근. 영훈아. 졸지 말라고. 진아는 잠들기 전까지 한번 잡아놨다가 집에 가서 바로 딱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쌤 근데 있잖아요. 저 내일 해서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왜요? 내일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끝나고 운동해야 돼. 러닝이야, 러닝. 그래가지고 체육대회에서 닭강정을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마치고 저희 집 가서 엽떡 시켜 먹기로 했고요. 그리고 학원을 왔는데 샐러드까지 먹으면 돼지 같잖아요. 아니, 사원 딱 왔으면 쌤이 명치 졸라 세게 때려 다 개워내면 돼요. 소화시키기 전에. 너 그러다가 패딩 생겨요. 아니 엽떡을 먹어야 돼. 드세요, 드세요. 뭐 말리지 않습니다. 자, 공통근은 뭐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과 a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이렇게 줘요. 뭐냐 주냐면 세 개의 개수 중에 하나는 갖게 줘. 그러고 공통근을 갖는데 어떻게 하냐? 대입을 해. 공통근 알파를. 그럼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c는 0과 a 알파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알파 더하기 c 프라임은 0.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줄일 건데 이 경우는 두 식을 빼면 날라가죠. 그러면 b 빼기 b 프라임 알파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이 0이니까 결론 알파는 마이너스 b 빼기 b 프라임 분의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찾는 방식이 공통근을 찾는 방식인데 대개 공통근은 첫 번째 걸 갖게 주거나 끝에 걸 갖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두 식을 빼거나 더하면은 소거되는 방식을 활용해서 풉니다. 교재쌤이 다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 지금 쌤이 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가장 현명한 친구들이랑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냥 모든 개념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야 되지.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좀 곤란해요. 그럼 공수원을 끝낸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나 싶어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 다 고개가 끄덕여줘야죠, 영훈아. 저는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부정방정식을 영훈아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럼 많은 게 아니잖아. 아닌데? 가요. 내신 성적이 부족한 진아와 영훈이. 그럼 세준이도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은 쌤이 시험 기간 동안에 좀 마킹을 해서 성적 올리기 좀 해야겠다. 네. 세준이 지금 잘 받는데. 60점인데요? 그럼 2등 이유? 쌤. 60점으로 뭘 살아남아? 쌤 토요일날 샐러드 주시면 안 돼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뭐요? 샐러드 주시면 안 돼요? 샐러드요? 네. 뭐 샐러드는 뭐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그 승현이들이랑 그 인태현이랑 저 이름 뭐였지? 영원이랑 맛있는 거 안 먹고 샐러드 먹을게요. 근데 금요일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은 왜 같이 안 먹는데? 토요일에요? 혼자 샐러드 먹을게요. 3kg 있는데 3kg 먹으면 코끼리도 살찌지 않을까요? 많이 먹을게요. 네. 뭐 다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수 버전, 두 번째는 실수 버전이 있어요. 쌤이 잡아놓고 공부시킨다는 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훈 연립 방정식 설명해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모드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꼬치꼬치 질문할 겁니다. 꼬치. 다 아는지. 연립 방정식이 뭐냐고요? 푸는 방법이랑 모든 것 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저에게 수업해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막힌다. 팰 겁니다. 기말고사 전 범위를 다 그렇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공부해서 오세요. 쌤이 설명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은 나도 그렇게 지도받고 싶다 오세요. 누구는 해드리겠습니다. 쌤, 딴 과목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게요. 쌤 요즘 좀 여유로워요. 학원에 하루 종일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급한 것도 다 끝나서.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 붙잡아 놓고 좋네요.
할 테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세요.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는다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 때까지 잡아놓고 시킬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솔직히 성적 올리기 제일 좋은 방법은 돌대가리 친구 옆에 앉혀놓고 그 새끼 이해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친구를 둘러봐요. 보석들이 많아요. 아무나 캐 가시면 됩니다. 아무나 데리고 가서 옆에 앉히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친구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연기 끼워요. 아 하죠. 아니 근데 체육대회. 아니, 저 내일 못 올 수도 있어요. 체육대회 기념으로 러닝 뛰어야죠. 저 못 올 떡볶이를 12개 쳐먹어요? 어이가 없네. 아니 그건 아니고 애들이랑 갑니다.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자, 정수 조건은요. 정수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셔가지고요. 인수분해 한 형태가 수가 될 건데 이 수가 되도록 뭐 하냐? 약수를 구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뭘 활용할 거냐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활용할 건데 실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쌤 둘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수는 예시를 보죠. 예시 1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 정수 푸는 방법과 실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방정식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0.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아, 정수구나.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야. 양의 정수 블라블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봅니다. 자, 문자를 봤더니 차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어떻게? 차수가 낮은 친구로 내림 차수하죠. 그래서 x-1, y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 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x-1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쌤? 마이너스 x-1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바뀌어버리나요? 식이 바뀌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고치자. x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좀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 이게 좀 어려운 거지 뭐.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건 인수분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공통이니까 x 마이너스를 묶어요. 그럼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는 4다. 이렇게 식을 넘깁니다. 그럼 문제에 써. 약수라고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찾아야 되는데 둘이 곱해 4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정수잖아. 그럼 뭐야? 1 곱하기 4가 되거나 2 곱하기 2가 되거나 4 곱하기 1이 되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게 될 수 있는 거. 더 있는데 음수들은. 근데 어차피 얘가 음수가 되려면 0이 되거나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양의 정수니까. 우리 이 세 가지만 따지면 되고요. 만약 이 경우라면 x가 2가 되실 거고요. x가 2면은 y는 7이 되셔야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경우라면 x가 3이 되실 겁니다. x가 3이 되면은 y는 5가 돼야 되나요? 3 맞나? 6이 돼야 되나요? 6 맞나요? 6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라면 x가 5가 되셔야 돼요. 그럼 x가 5가 됐어. 그럼 빼기 6인데 1 돼야 되니까 y는 7이 되겠죠. 뭐 이렇게 찾는 방식들. 그래서 표를 채워서 하나씩 맞추어 가시면 되니까 요걸 답으로 적는 것. 요게 정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실수는 좀 달라요. 실수는 제곱이 0 이상이다를 활용하는 건데 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x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이단데 이게 어떤 문제는 보이고 어떤 문제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첫 번째, 지금 쌤이 하는 건 보이는 경우야. 쌤 뭐가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경우예요. 보시다시피 얘 x제곱을 쪼개면 앞에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로 완벽하게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그러면 그냥 완전 제곱식 해. 그럼 얘가 뭐야? 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다 라고 푸시는 게 첫 번째 실수일 때를 푸는 방법이에요. 뭐? 완전 제곱이 보여. 자, 두 번째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렇게 풉니다. 일단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해.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요. 근데 지금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는 거지, x랑 y가.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x는 무슨 근을 가지는 거야? 실근을 가지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이 성립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요. 다시 말해 4분의 d로. 그러면 1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에 y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전개하면은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0 이상이 되거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 이하가 돼요. 완전 접시에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인데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하가 됐으니까 얘가 뭘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돼요. 그래서 y가 1이야. 그럼 y가 1이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y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가 0이고 2 나눕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0이고요.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찾는 것까지가 실수일 때 푸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이번 토요일날 3교시에 이 파트에 대한 문제를 쌤이 드릴 거예요. 개념 문제 드릴 겁니다. 네. 오늘 한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체크할 겁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